안녕하세요. 행정의 금융TV 김현 행정사입니다. 네, 오늘 직접 이렇게 손으로 들고 한번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오늘 또 주제도 마찬가지로 행정에 관한 부분입니다. 네, 우리 주변에 재활용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재활용 사업을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바로 부지죠, 부지. 해당 부지를 해야 되는데 경매를 통해서 부지를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부지를 사셔서 이제 고물상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고물상업은 폐기물법상 2000제곱미터가 넘어가게 되면 신고라는 절차를 거치셔야 됩니다. 그 미안은 신고를 안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넘어가신 분들에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하지 않고 폐기물 이제 고물상업을 하시는 거죠. 폐기물 이제 처리업 신고를 하시는데 또 문제는 뭐냐면 재활용 업체가 아니면 압축기나 이런 거를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거를 설치하게 되게 되면은 해당 법에 따라서 건축법상 신축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개발제한구역법상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뭐 신축이나 이런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행정처분을 받고 오셔서 구제를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정처분을 그래서 받기 전에 먼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하시고 조금 이제 자문을 받고 하셔야 되는데 대부분 특히 폐기물 하시는 분들은 부지를 사시고 나서 검토 없이 무조건 거기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뭔가 해결점을 찾으려면은 쉽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위반한 건 명백하기 때문에. 다만 행정기관하고 여러 가지 조율을 해서 기간을 조율한다든가 시정 기간을 좀 한다든가 아니면 행정기관에서 관련된 법리를 적용을 해서 잘못된 처분까지 나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전문 행정사를 통해서 검토를 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주변에서 혹시 내가 폐기물 사업을 하시는데 행정처분을 받았다, 폐기물 관리법 위반을 해가지고 처분을 받았다 하시는 분들은 처분서와 함께 향상 처분서가 있어야 됩니다. 처분서가 있어야지 저희 행정사들이 행정처분서를 검토를 하고 거의 행정처분서에는 관련된 법 위반 규정이 있습니다. 그 법 규정을 확인을 해서 그 다음에 해당 사업주분이 위반한 사실관계를 매치를 해서 법 적용이 제대로 된 건지 과도하게 처분을 했는지 아닌지 이런 거를 검토를 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영상에서 이렇다 저렇다 모든 걸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만약에 이런 위반 사항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이제 전문 행정사를 찾아가서 행정처분서와 관련된 사실관계 이런 것들 잘 준비를 해서 상담을 받아서 구제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이 뭔지를 잘 검토를 해보시면은 아마 그 안에서도 최소한의 해결점을 찾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행정기관하고도 원만하게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이 열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런 부분에서 궁금하시면 전화 주시고 폐기물 사업을 하실 때는 폐기물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여러 가지 종류가 굉장히 많고 사업의 종류도 많고 신고 사항도 많고 그 다음에 복합행정이기 때문에 타 부서하고 협의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하지 마시고 폐기물 사업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대표님이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저희 사무실에 전화를 주시면은 관련된 법률, 해당 부지에 대한 어떤 검토 이런 것들 정확하게 저희가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